안녕하세요. 아로마 세라피스트이자 홍채 마스터 김민서입니다. 홍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오늘은 장 독소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홍채에는 신경계나 소화기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사인이 있는데요. 이걸 홍채링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 장 독소링도 홍채링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요, 장 독소링을 아주 잘 묘사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일러스트는 도로시 홀의 홍채학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동공, 지금 이 단면을 일부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공이에요. 네, 맨 위에 있는 이 까만색 연필신 같은 게 동공인데요. 이 동공에서 홍채 바깥쪽으로요. 지금 방사형으로 이렇게 뭔가 송곳으로 쿡 찍어가지고 찍 그어놓은 것 같은 그런 패인 구멍 같은 게 있죠. 네, 바로 이 부분들이요. 네, 여기가 바로 장 독소링입니다. 이거는 실제 홍채 사진인데요. 이 실제 홍채 사진을 보면 장 독소링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장 독소링이거든요. 이거 얼핏 보면은 이거 플라워 아니에요? 플라워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플라워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지금 동공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 동공 가까이에서부터 이 선이 시작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뭔가 화산의 분화구처럼 선이 있죠. 이거를 자율신경선이라고 하거든요. 홍채에서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자율신경선에서부터 시작해서 홍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일직선으로 정말 송곳으로 쿡 찔러서 찍 그은 것 같은 네, 그런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줄들 있죠. 얘네들이 장 독소링이거든요. 지금 이 홍채에는 다른 홍채들에 비해서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홍채에 비해서 장 독소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럼 이 홍채의 주인공은요. 홍채에 장 독소링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나 어떤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그런 홍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홍채에 장 독소링이 있다면 장에서 흡수된 독소들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그 장 독소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예요. 대장에서 배출되어야 하는 독소가 오히려 몸속에 다시 흡수될 때, 재흡수될 때 홍채에 나타나는 사인이 바로 장 독소링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대장이 있어요. 위가 있고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꿀꺽 삼키면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웬만큼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소장이요. 여기 가운데 소세지처럼 꾸불꾸불 이렇게 모여있는 이 가운데 부분이 소장이에요. 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대장이 겉에 이렇게 커다란 관으로 된 거 있죠. 예, 울퉁불퉁한 관으로 된 거. 이게 바로 대장이거든요. 이제 소장에서까지 음식물 소화는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대장은 소장에서 음식물 다 소화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은 이미 다 흡수를 하고 남은 찌꺼기들만 대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에서는요, 이제 그 남은 찌꺼기들을 잘 모아서 대변으로 만들어서 여기 항문을 통해서 배출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게 대장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수분이 필요한 만큼 다시 재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작용들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변을 잘 배출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 그래서 이 대장에 여기 우리가 보이는 부분요. 이 안쪽에 사실 통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소화된 음식물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 거고 겉으로 보이는 데는 그 통로를 감싸고 있는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장벽의 안쪽, 우리 몸 쪽이니까 장벽의 안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구멍 이걸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보이는 그쪽이 장벽 바깥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부분을요, 이 장벽이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볼게요. 이번엔 그림으로 보는데요.
여기 이쪽 부분이 건강한 장의 벽을 그린 거거든요. 여기 윗부분 있죠. 윗부분이 바로 그 통로예요.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여기 보면 이 통로에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줄줄 새는 장인데요. 먼저 건강한 장부터 볼게요. 다양한 것들이 이 통로를 통과해 가는데요. 패소젠 앤 푸드 파티클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병원균이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 있죠. 대장에서 문제 일으키는 병원균, 여러분이 아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우리 가장 많이 듣는 게 대장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게 병원균이고요. 이 병원균도 음식물들하고 같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이게 위에서 강한 산에도 살아남고 소장에서 마저 소화를 하고 소화액으로 녹이고 해도 살아남아서 장까지 가는 애들이, 대장까지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요. 소화가 잘 되면 이 음식물 찌꺼기는 거의 그 흔적이 없게 잘게 부서진 상태로 장으로, 대장으로 오겠죠. 근데 위나 소장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라면은 그 음식물의 형체가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그게 대장까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도 이 대장 통로를 지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음식하고 같이 먹게 되는 독소들 있잖아요. 뭐 잔류 농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독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장의 통로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대장 통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세균, 병원균이나 독소 같은 것들, 그리고 좀 자극적인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여기 이 세포들을 툭툭툭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좀 힘들겠죠.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점막으로 여기를 한번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있거든요. 이 장세포에서 자체적으로 보호막을 만드는 그 점액질을 분비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를 건드리지 못하고 건강한 장 같은 경우에는 쑥 빠져나가서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점막층을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도요, 이 장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요, 지금 여기 스테이플러로 쾅쾅쾅 찍어놓은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딱 조여져 있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밀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밀착 방어를 하고 있어서 뭐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독소나 이런 것들이 이 세포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장벽 세포 완전 밀착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점막 보호막 덮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너무 얇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이런 병원균이나 독소나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 세포를 툭툭툭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파괴를 하기도 해요. 세포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심하게 막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세포와 세포 사이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녹여버리기도 하고 부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봐라, 여기 구멍 생겼네 하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난 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그 세포에 부서진 그 틈새로 쏙 들어가서 안으로 우리 몸속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장벽은요, 장세포층이 있으면 그 밑에 혈관이 있거든요. 이 혈관에까지 이런 독소나 병원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줄줄 새는 장 혹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혈관으로 이 들어간 병원균이나 독소들은요, 이제 우리 몸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다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관이라 우리 몸에 곳곳에 다 뻗어 있는, 사방으로 뻗어 있는 완전 잘 갖추어진 도로망이죠. 그 도로망을 통해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소나 병원균이 가는 곳마다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줄줄 새면은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걸로는 뭐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오래되고 심각해지고 하게 되면은 자가 면역 증상, 자가 면역 질환으로까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홍채의 장 독소링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장이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줄줄 새는 이런 장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장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홍채 장 독소링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장벽을 통해서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서처럼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몸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신이나 감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먼저 감정적,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요. 장 독소가 가스를 만들고 이게 안개처럼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까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브레인 포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머리에 안개가 짙게 깔린 것처럼 멍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화면의 이미지를 보세요. 안개가 너무 짙어지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안개가 없을 때는 분명히 길이 보였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또, 아, 맞아. 내가 이 길로 가고 있었잖아. 아, 그 다음에 내가 저 길로 가려고 하고 있었지. 그거 다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개가 짙어져서 길이 싹 사라졌어요. 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갑자기 너무 막막해지죠. 어떡하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더라? 내가 어디 있었지?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장에서 생긴 가스가 머리로 올라가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도 점점 커지게 돼요. 네, 방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셨나요? 네. 여기 하나 정도는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나머진 다 좋아요. 네. 노란색 스마일 웃고 있어요. 하나만 빨갛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이 노란색 스마일이 빨간 이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네. 부정적 인식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온 건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이게 좀, 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믿업지 않으면 세상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독소링이 홍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혼란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점점점 커져서 마음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더군다나 나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홍채 장독소링이 있을 때 바로 그런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이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홍채에 장 독소링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놓아주어야 할 부정적 패턴이 있을까? 부정적인 습관, 네, 생각의 습관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 불필요한 부담이나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나를 잘 못 믿겠어요. 세상도 믿업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덥지 않지만 일단 이 세상에 잘 보이고 봐야 되죠. 그래야지 그나마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막 더 떠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가려는 방향이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맞아? 나는 지금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짚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들이 안개 속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불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지만 일단 이 장 독소링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장 독소링의 원인은요, 일단은 선천적으로 장이 약하게 태어났을 때, 이럴 때 장 독소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장이 약한 사람은요, 살다 보니 장 독소링이 형체에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예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장 독소링이 만들어지는 원인을요, 이 그림 하나로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장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부족해요. 이럴 때도 우리의 홍채에 장 독소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정제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 정제탄수화물 우리 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또 너무 좋아하고 쉽게, 아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뭐 빵, 과자, 달달한 음료수, 디저트 이런 것들이 다 정제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들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고 하는 음식들 있죠. 뭐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도 장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음식들이고요. 또 고기 적당한 육식 섭취 좋거든요. 근데 너무나 육식 위주로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먹는 그런 식습관도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 건강은요. 먹는 것만 잘 조절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그림이요. 어떤가요? 너무 친숙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TV 앞에 앉아서 혹은 스마트폰을 탐닉하면서 달달한 음료수 마시면서 과자 먹고 또 라면 먹고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뭐 이러면서 하염없이 앉아있는 모습이요. 네. 이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 장에는 완전 쥐약인 것입니다. 장 독소링은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그런, 좀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기만 해도요, 어느 정도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홍채의 장 독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홍채가 궁금한가요? 마음씨 홍채 마스터 김민서에게 갈색 홍채 상담을 받아보세요. 홍채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갈색 홍채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도전해보세요. 당신의 눈 속에 당신이 알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기질 성향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감정 문제나 관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마음씨 김민서 홍채 마스터에게 상담이나 홍채 상담사 교육을 신청하세요.